누나 동생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KT 표심 다지는 윤, 박근혜 깜짝 방문입니다. 사진 같이 보실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밝게 웃으면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은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또 직접 대구에 가서 만났거든요. 뭐 화난 표정에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박,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다. 현관 아래까지 나와 윤 환대. 네. 그럼 이 본 그 모습이 현관 앞에까지 나와서 환대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아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박근혜 사저 방문한 윤, 부친 국정 운영 배울 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칭찬, 이 존경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환담이 오갔다라는 건데요. 12일 전에 봤는데 2주가 채 안 돼서 봤는데 또 이렇게 환담이 오갔습니다. 그 모습 제가 영상으로 좀 만들었는데 보고 오시죠.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내신 이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윤 대통령이 대구 사저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후에 만났을 때 그때는 박 전 대통령이 집 안에 있었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 있었는데 어제는 직접 현관까지 나와서 맞았다라고 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방점은 보수대 통합입니까? 일단 대구를 방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간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고 또 만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얼마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만났는데 또 만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이 만나는구나라고 보시는 분들의 놀라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추도식에 찾았고요. 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그 현장에 찾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다 갖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날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있었던 여러 전 정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평가되는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아버지가 이끌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국민에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난 그 10월 26일 추도식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을 불허하는 정말 많은 국가들이 있다. 이들에게 딱 한마디를 건넨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고 배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긍정적인 평가를 얘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나갔던 과거보다는 이 보수를 중심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 너른 마음으로 함께 좀 협력해 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저렇게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결국 보수라는 큰 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로 미래를 보는 관계로 한 발 더 나간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신문 첫 번째 신문 제목이 그거였죠. TK 민심 다지는 윤. 네, 이었습니다. TK 민심이 어떻길래? 라는 생각이 드는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새벽에 또 따끈따끈하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입니다. 일단 부정은 58.4에서 57, 긍정이 34.2에서 37입니다. 네. 지금 이
긍정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긍정이 3%포인트가 채 안 돼요. 오차 범위 내입니다. 어쨌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의 뭐 위아래 좀 변동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하면 TK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는 어떤 것이냐. TK만 따로 떼서 보면 56.3에서 52. 역시나 오차 범위 내입니다. 뭐 큰 변동은 없지만 오차 범위 안에서 살짝 좀 내려가는 건가라는 느낌도 있다라는 거. 그럼 국민의힘 지지도는 어떠냐?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이냐. 이건 사실 뭐 정당 지지도랑 뭐 아주 적합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이냐. 국민의힘 32.6에서 33, 민주당 31.3에서 32.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TK만 떼서 보겠습니다. TK만 떼서 보면 국민의힘 53.1에서 53. 근데 민주당이 14.4에서 21입니다. 요거는 오차 범위 밖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영배 의원님. 민주당이 대구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건 무슨 요인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오고 나서 네. TK를 이제 특정해서 물갈이론을 이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힘이 TK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지 못하다. 이런 비판이 이제 혁신위를 통해서 계속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잠재적으로 민주당을 네. 지지하던 분들이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결집하는 현상을 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도 보면 선거운동이 시작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이제 보수 결집 그리고 텃밭 결집 이런 데 방점을 둔 행보들을 보이고 계셔요. 그게 지금 국정운영 지지도와 금방 대구 경북의 지지도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 아닌가 네. 싶고 뭔가 변화를 꾀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변화를 꾀하려면 아무래도 자기 기반이 강한 곳으로부터 결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중원을 공략해 나가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기본 전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저렇게 다시 만나고 칠성시장을 찾아가고 가니 뭐 대구에 오니까 힘납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네. 하는 게 이제 여론조사 추이상 대구 경북도 이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험 신호도 감지한 거 아닌가. 그리고 뭔가 변화를 꾀하려면 대구 경북에 그럼 이제 표를 다지거나 민심을 다독거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데이터로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도 지금 움직이는 걸 보고 뭐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아까 민주당이 이 TK에서 좀 지지가 올라간 걸 보니까 일단 국민의힘에 대한 기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 플러스 뭐 이런 요인들이 좀 합쳐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윤두현 의원님. 예. 또 지역구가 또 대구 인근이십니다. 예. 실제 민주당 지금 14에서 21로 올라갔거든요. 느껴지십니까? 체감하십니까? 그 지역에 가면 네. 그 부정적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항상 그게 섞여 있잖아요. 네. 그게 많으냐가 문제지.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뭐냐? 이재명 죄송합니다만은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왜 구속 안 되냐? 라는 그래서 우리 이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것 아니냐? 죄가 있는데 왜 못 잡아넣느냐라는 이런 불만. 아, 그런 불만이 이게 하나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혁신위가 이렇게 쭉 활동을 하는데 네. 언론에 나오는 것은 주로 그 이제 이 외연 확장, 그 이제 그 5.18 뭐 묘지를 가겠다, 또 그 이 TK 대구 경북에서 쪽 그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우리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이 찾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불만이 있죠. 그러나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11.6 추도식도 가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제 보이는 것은 그쪽에 보이니까 일부 이제 그런 것은 있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이 느낄 때 확연한 변화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그게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구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한다는 아니다. 민주당 지지가 올랐다고 하니 민주당이 잘한다라는 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서영주 대변인. 짧게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이제 윤지원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객관적인 여론은 그런 것이죠. 대구는 보수의 심장입니다. 네. 그만큼 보수의 자존심이 높지요.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들 힘으로 뽑았다.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국정 운영의 1년 7개월을 보면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내가 뽑아놨는데 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칭찬도 좀 듣고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1년 7개월 동안 30%를 넘어가지 않아요. 국정 운영 지지율이요. 창피하다 이거예요. 바꿔라.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 큰 기대만큼 실망이 크게 온 것이고요. 이런 지표를 보면 민주당을 한 6%가 뛴다는 거는 꽤 많은 여론이 요동을 쳤다는 것입니다. 라는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대통령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근본적으로 대구 민심을 돌리려면 본인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일주기 안 가신 거. 그런 거 대구 시민들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 그대로 두고 있어요. 이런 상식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대구 민심은 되돌릴 수 없다. 전 그런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똑같은 이 결과를 두고서 굉장히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셨습니다. 한쪽은 이재명 대표 왜 사법 리스크 지금 기소하고 구속을 못하냐라는 말 그런 불만이 있다 지역에. 그래서 그런 거다. 한쪽에서 아니다. 윤 대통령 뽑았는데 실정을 해서 그래서 실망을 해서 그런 거다라는 굉장히 상반된 해석을 같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윤 대통령 대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만나러 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구에 간 김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요. 왜 갔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네, 12일 만에 박 만난 윤 대구 오니 힘난다. TK 민심 다지기. 네, 여기 지금 사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 실려 있긴 합니다만 사실 대구 오니 힘난다라는 얘기 전통 시장을 찾았습니다. 전통 시장을 찾은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아이고 모나리에 뭐 상추에 예, 저희 시장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래. 오늘 여기 이렇게 칙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저도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오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라고 대구 칠성시장에 가서 지금 윤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일단 뭐 저희 기사들 제목으로 뽑은 것처럼 TK 민심도 챙기고 더불어서 왜 대구 오면은 서문시장만 갑니까? 라는 칠성시장 상인들의 민심까지도 좀 같이 챙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대구에 가서 전통시장도 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났는데 대구의 시장은 누구죠? 홍준표 시장입니다. 네. 두 사람도 어제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느냐? 행사장에서 만났거든요. 그 모습 좀 같이 보실까요? 네. 어제 오전에 지금 보는 바로 저 모습이 어제 오전 대구 엑스코의 모습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 대회가 이 대구에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두 사람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네.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뭔가 굉장히 좀 진지하게 뭔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옆에 오히려 김기현 대표는 좀 멀뚱멀뚱 있고요. 두 사람 지금 얘기를 하는 이 모습. 홍준표 시장이 쓴소리 담당이거든요. 윤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는 안 해도 친윤계, 국민의힘 등등 늘 저격을 하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두 분 만나서 무슨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많이 한 걸까요? 뭐 행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손짓하는 걸 보니까. 네. 그렇게 뭐 깊이 있는 정치 대화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겠죠. 공개된 자리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홍준표 시장과 저렇게 만나는 게 불편했다면 아마 저 행사장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의 배치부터 대통령의 의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있게 되는데
행사가 좀 길게 진행되는 동안 바로 옆자리에 홍준표 시장과 함께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또 네. 거기서 사진이 잡히게 되는 모든 모습들이 연출될 텐데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홍준표 시장과도 얼마든지 만나서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 바로 옆에는 또 지금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김기현 대표와도 네. 딱 붙어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이 딱 앞으로 붙어 하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 바로 옆에 붙어서 앉아 있죠. 대화하는 장면도 좀 하나 잡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튼 여러 갈등 국면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손잡고 화합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풀리는 것 같은데 아. 원래 드라마라는 건 그냥 밋밋한 얘기의 전개로선 드라마가 되지가 않고요. 네. 갈등 국면들이 고조화되고 있다가 그런 갈등이 해소가 됐을 때 드라마의 묘미, 시청자들로 하여금 재미를 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있게 되는 홍준표 시장 등 당내 여러 현안들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하나둘씩 매듭이 풀려나가고 있는 형국처럼 비춰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하나둘 매듭이 서서히 좀 풀리는 과정 아니겠느냐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일단 두 사람 얼굴 붉히고 막 딴 데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점만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 대구 가서 홍 시장도 만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고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지금 대구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유는 대구, 김 여사는 순천, 영호남 시장에서 민심을 다졌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여기 윤 대통령 어제 칠성시장 간 거, 대구 칠성시장 간 모습인데 여기는 김건희 여사 전남 순천시 아랫장이라고 있어요. 순천에 가서 직접 또 전통시장도 찾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통시장을 찾은 모습도 같이 보고 오실까요? 가운데만 있고 잠깐씩 없어서 어린애들도 많이 그러니까요. 많이 어머니 이게 시래기죠? 시래기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해요. 멸치가 어떤 게 좀 좋아요?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요. 저것도 한 박스 주시고요. 네. 이건 한 5박스 주세요. 이 맛있을 것 같아요. 국물 내고. 이 김건희 여사 이번에는 호남으로 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TK로 간 동안 김건희 여사는 호남으로 갔다라는 건데 김영배 의원님. 사실 김정숙 여사도 많이 그렇게 내조를 하고 활발하게 했었던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김건희 여사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렇게 공개적으로 단독 행사를 그것도 지방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그 외국 순방 갈 때도 좀 여러 논란이 명품 쇼핑이다 이렇게 있었는데 저렇게 직접 나서서 호남을 직접 가서 누가 보더라도 총선용 민심 돌리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이 나올 게 뻔한데도 이렇게 일정을 했단 말입니다. 저거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총선 대비를 시작했구나. 네. 라고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고심이 깊을 겁니다. 저게 이제 반복할 수 있는 여러 번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저걸 지켜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한 나름 위기감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느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진짜로 챙겨야 될 거는 정책입니다. 고물가, 그 고유가, 환율, 수출 그리고 지금 이제 주식시장도 요동치지 않습니까? 지금 차분하게 앉아서 정책을 챙기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근간을 좀 챙겨야 될 때인데 대통령 내외께서 뭐 저렇게 뭐 만나는 건 좋습니다. 친서민적인 걸 보여주는 건 좋고 그런데 좀 약간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국정이 이 선거에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그런 점은 상당히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윤두현 의원님. 예. 짧게. 김영배 의원님은 윤 대통령 뭔가 변화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지금 뭐 물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좀 손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연히 저 정부는 네.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잘 해야죠. 그런데 정치는 민심이 따라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이제 얻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 한 바퀴로 가는 게 아니라 두 바퀴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고요. 대구 경북에 가면은 보수 통합이고 네. 호남에 가면 서진 정책이고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뭐냐? 네. 정책을 추진할 힘을 얻기 위한 국민 통합의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정치가요, 너무 걱정 요소가 많으면 불안해서 안 됩니다. 정치는 물 흐르듯 조용하게 네. 그러면서 실제 생활이 나아지는 쪽으로 네. 정책을 추진하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정치고 정책이지. 이른바 말하는 그 극적 요소에서 국민에게 감동 주고 감동 주기 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없애는 게 올바른 정치입니다. 네. 예.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게 제대로 된 정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물 흐르듯 흘러간다고 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